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직업이 초등교사이다 보니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초등학교 교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요즘 한참 뭐 대학을 가는 그런 형이나 누나나 뭐 사촌들도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형아들도 있을 때 뭐 초등교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많이 좀 나올 텐데, 아이들이 보통 막연하게 선생님 싫어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또 교사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갖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초등교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순서는 초등교사 임용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초등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사로서 내가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사는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정교사 1급, 2급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국 교육대학 10개 시도에 있는 교육대학이 있어요. 전국 교육대학과 그다음에 교원, 그 외에 일반 대학에서 초등교육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이화여제대학교, 사범대학에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교대를 간다, 교대 간다 이러는데 교대 말고도 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에 있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렇게 가면 초등교사 자격증을 2급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2급 자격증을 주는데요. 1급 자격증은 이제 학교 현장에 나와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1급 자격증이 되고, 그리고 교육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학과가 어떻게 편성되어져 있냐면 교육대학은 그냥 전공 과목이 교육학 하나예요. 단일 전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대학의 그 학생들을 뽑을 때 그냥 교대 정원 몇 명 뽑는다 이렇게만 해요. 그게 뭐 한 300명 이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육학 단일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또 교대 다니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뭐 국어과다, 도덕과다, 뭐 사회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전체 교육학으로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을 좀 분반을 해요. 근데 그거를 심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개 심화 과정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합격이 딱 되고 나면 어떤 심화 과정을 가고 싶은지를 이제 써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12개 심화 과정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실과, 뭐 체육과, 컴퓨터 교육과, 영어과, 교육과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잖아요. 또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이제 조금 심화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과가 좀 있겠죠. 보통 보면은 영어과, 뭐 교육학과, 이런 과가 좀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면 그런 과는 한 2개 반 정도 뭐 편성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원해서 이제 안 되면 이제 다른 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할 때 보면은 교대생들은 그냥 전공 과목이 교육학을 전공한 걸로밖에 되지 않아요. 음악과를 나왔어도 뭐 음악교육 그 음악대학에서 전공을 음악을 했다고 인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들 듣는 얘기가 임용고시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제 대학교 교대를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도만 하는 걸로는 정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졸업을 할 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임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임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응시 자격이 뭐 교육대학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용고시라고 하는 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기네 그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교사의 인원수를 공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해서 시험을 봐서 그 시도교육청에 합격하는 걸 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용이 되면 그 시도에 이제 교사로 발령이 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국가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쟁률이 요즘에 이제 시도교육청도 보면 학생들이 졸업해서 자기가 이제 근무를 할 지역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느 시도교육청을 선호할 것인지는 좀 대강 좀 느껴지시잖아요. 약간 그 시도교육청이라는 데가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도, 뭐 광주, 대전, 울산 뭐 이렇게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곳을 보면 충남이 있고 세종은 이제 최근에 생겼고요. 충남이 있고 대전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좀 충남은 지역은 넓지만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도시 이게 도시는 있지만 또 시골에 있는 학교들도 꽤 돼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경기도에 잘못 시험 보면 봤다가 저기 판문점 거기 근처로 발령 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겁나가지고 경기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제 원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도시, 광역시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경쟁률이 그런 데가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공고했기 때문에 자기들 시도에서 시험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임용고시가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하게 그 평가원에서 만든 시험을 봐요. 그리고 2차 시험에 그 1차에서 1.5배를 뽑은 다음에 2차 시험을 가서 시도교육청별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그 이제 경쟁률이 높은 데일수록 자기 그 이제 선별 그 편 이제 나눠야 되니까 합격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차에서는 보통 뭐 면접, 수업 실현, 영어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좀 그러니까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험의 그 종류를 많이 갖다 막 붙여요. 그래서 실제 지금 교대생들 보면 그리고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토익 점수 같은 거 굉장히 높이 따두고 수업 실현하는 것도 보면 교사가 아닌 학생인데도 자기들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수업 실현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재들이 들어갈 때부터 인재들이었지만 그 교대에서 4년 동안을 갈고 닦은 그 실력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뭐 대전에 응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2022년의 경우 그 내용을 보니까 대전은 12명을 뽑았대요. 12명을 뽑고 충남의 경우는 120명을 뽑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전이 충남보다 좁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를 대전이 너무 조금 뽑는 거예요. 12명. 근데 그 공주 교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보통 대전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이제 12명밖에 뽑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엄선된 그런 정말 난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 난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보통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산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충남에서 교사를 뽑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 교대를 나온 학생 또는 저기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서 있는 학생들은 잘 충남의 그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인근에 있는 교대라고 하는 게 그 11개 시도에 10개 시도에다가 이제 교대를 마련한 것도 그게 공주교대, 청주, 광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이렇게 지역별로 한 것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걸맞는 교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산점은 지역 교대마다 그 인근 지역에 응시를 할 때 가산점을 좀 부여합니다. 공주교대가 여기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공주교대는 우리 대전과 세종과 충남 응시자에게 한 6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시도에서 대전을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6점을 따라잡겠다 다른 걸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오는데 거의 대전에 발령 받아서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보면 보통은 공주교대 출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또 교원대도 대전에 발령받는 게 이제 가산점이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교원대 뭐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대도시 임용 선호가 매우 높아서 일단 나는 재수를 할 마음으로 쓰겠다 하는 학생들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을 썼다가 그러다 보니 농어촌, 충남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충남 같은 데는 항상 좀 미달돼요. 미달되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미달되니까 그 학교 자체에 이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 그러니까 대도시를 선호하고 시골에 가서는 이제 어렵다, 가기 싫다 하는 것들도 교대생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뭐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교사가 이제 임용이 돼서 발령을 받게 되면 학교 현장에 이제 오는데 지금은 많이 적체되어서 한 2년 정도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발령도 성적 순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시험도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학생 지도를 하고 행정 업무를 봐요. 이제 초등교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거는 뭐 공문이 많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행정 업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하는 게 보통 이제 저희가 또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는 게 학생들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 지도하는 거 그거만 하고 끝나는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학년 1, 2학년은 오전 수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학생 지도하는 것보다 행정 업무의 양이 더 많아서 그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학생 지도에서는 보통 또 이것도 좀 많이 좀 헛갈려 하시던데 선생님들 그 초등학교를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지금 중학교면은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떠오를 텐데 담임 선생님이 있고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과학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교과 전담 선생님 좀 다르게 하는데 그 교과 전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교대 출신의 임용고시를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 교사는 원래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도록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차별하게 조금 더 집중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특히 이제 영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또 때로는 과학 같은 거 이제 실험 기구 같은 거 준비하니까 이런 경우는 교과 전담 선생님을 따로 만들어 역할을 부여해서 그 과목만 지도하시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담임으로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 전담 선생님은 뭐 그냥 보조교사고 기간제 교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똑같은 그런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지도가 요즘에 학생들 생활지도가 가장 많이 또 이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코로나 동안에 지금의 생활지도에서 가장 좀 선생님들 신경 쓰는 건 코로나 시기라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좀 그러니까 막 어울려서 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접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 쓰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중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의 저학년일수록 또 그런 게 또 부모님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그 학교 폭력의 예방 교육이라는 걸 1학년 때부터 아주 줄기차게 계속해요. 6학년까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은 다 아이들이 매년 반복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중재 역할 선생님이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서로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게 가정의 부모님들까지 연장이 되어서 서운하다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그걸 지도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모님들만 예민해지시는 게 아니라 요즘 학생들도 좀 예민해져서 그런 그 뭐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런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행정 업무는 저희도 이제 부서를 좀 나눠서 해요. 그래서 뭐 교무부, 연구부, 인성생활부, 과학정보부, 뭐 체육부, 방과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부서를 좀 나눠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담임 업무는 또 따로 있고 이 행정 업무는 그 이외에 그 학교 전체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독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잠언의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 초등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자체가 기초 기본 교육을 이야기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기초 기본 교육을 실시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7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근데 27년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1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는데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꾸준하게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저 개인적인 거로는 꾸준하게 잘 못해 진짜. 제 뭐 운동이든 뭐 다이어트든 뭐든 다 꾸준히 못하겠는데 우리 반 학생들한테는 뭔가 규칙을 정하고 뭘 하기로 했으면 그거는 꾸준하게 하려고 아주 무단히 노력해요. 왜냐면 제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애들 자체도 그 꾸준한 훈련이라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학습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꾸만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하는 습관을 좀 안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되게 강조해서 책을 읽고 그냥 책을 읽지 않고 저는 그 소제목별로 이렇게 온책 읽기로 해서 애들 다 같이 한 권을 정해서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도록 해요. 그 질문 노트를 매일 만들어서 써서 그거를 좀 책을 그저 그냥 이렇게 후루룩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지 않고 그냥 꼼꼼하게 질문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읽도록 그렇게 좀 하는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얼굴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생각을 하랴 싶어가지고 좀 합니다. 그러면 학년 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무난하게 하면서 자기 생각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올바른 인격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인격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따돌리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을 굉장히 요즘 애들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 되게 잘하는데 되게 좀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친구 무시하거나 하는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좀 다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빗대어서 그 말을 너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 절대 남에게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좀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주눅 들어서 말을 조금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외향적인 아이들이 좀 말을 좀 이렇게 심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그 자존감이라는 건 점점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내 말을 이제 막 비하하는 그런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도록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제 서로 어울려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지 않고 서로 어울리게 되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극률한 마음을 갖고 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솔직히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많이 이렇게 다 돌봐주시고 신앙교육까지도 굉장히 관심 많이 두시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제 제가 있는 그 학교는 저는 그 괴정동에 있는 백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그것만 해도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옷 입는 거, 뭐 숙제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겉돌게 되기도 하고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는 게 교사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많이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좀 돌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쟤 왜 저래? 뭐 이럴 것보다는 그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꼭 하나씩 있거든요. 그게 꼭 공부는 이제 하나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 공부 말고 다른 것 쪽으로도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좀 아이한테 계속 자신감을 불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똑같은 말을 제가 6학년을 지도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똑같은 말을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막 매일매일 하는데도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쟤는 정말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귀찮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멋진 나로 완성해 가도록 돕는 게 기독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저는 이제 자녀를 좀 다 키운 입장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의 모습, 내가 자녀들한테 좀 더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돌봐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그냥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충남에 있는 공주시 우성면 상설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지금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시골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동네는 시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시골에서 제가 제가 이제 교직생활 27년 했다고 했으니까 벌써 저는 74년에 태어났거든요. 이거 엄청 옛날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자녀 학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본인들은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지만 자녀들을 좀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영문고등학교인데 제가 이제 공주에 있는 그 공주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공주 사대부고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학을 했고 근데 그 사대부고는 정말 타 시도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공주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정보도 부족했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제공해준 정보도 부족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목표는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대학을 이렇게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이렇게 지원해서 쓰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대 뭐 여자애들 교대 가면 좋아 뭐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대만 맨날 썼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그런 마음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교대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교대라고 하는 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썼고 대학을 갈 때도 그냥 교대 간다고 했던 게 이제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공주 교대, 그것도 이제 공주 지역에 있는 교대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교대는 정말 고등학교의 연장선이에요. 공부도 그 정도로 하고 정말 대학의 즐거움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계속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수해야 되는 학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대생들은 고등학생 같다라고 그렇게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막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루하게 대학을 보냈어요. 어떤 뚜렷한 교사로서의 마인드도 부족했으니까. 그 대전에 임용시험을 합격한 것도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녀의 인생에 큰 어떤 어려운 이렇게 길목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어려운 어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서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들어와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좀 일단 학교에 와서는 새로운 교육 방법 탐구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 새로운 거. 어떻게 보면 지루한 걸 싫어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거 시도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저도 배워가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우왕좌왕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새 거를 해봐야 돼. 막 이렇게 강조했던 게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 뒷배경에 이게 우리 지금 3월 달에 우리 반 학급 배경판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통의 그 반보다 그래도 매번 환경판도 좀 바꾸려고 하고 매번 학생들 작품 같은 것도 걸으려고 하고 저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애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크게 세워서 난 교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목표가 있지 않는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현재에 충실했어요, 항상. 내가 올해 맡은 학생, 내가 올해 맡은 업무 이런 거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에 와서까지 뭐 업무 보고 그리고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는 거는 뭐 정시에 퇴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늦게까지 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퇴근하고 왜냐면 저런 뭐 뒷 배경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거든요. 또 검사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현재에 저는 항상 충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재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는 아직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하지만 내가 꿈이 없어서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거 숙제, 뭐 또 학원 가서 공부하기, 또 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기, 뭐 이런 거 그런 사소한 그 매일매일에 해야 되는 일들에 충실하다면 그런 충실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어떠한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직 길을 모른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전 그냥 매일매일은 열심히 할게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저의 시간이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반 학생들 6학년인데 이제 6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교사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이제 지속적인 그런 습관들이고 공부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 지도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탁 이렇게 부딪힐 때도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일관성 있고 공정한 교사를 아이들이 제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되게 공평해. 이런 거를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하려고 하고 뭐 누가 누구를 누구보다 먼저 높아지는 건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저의 교사로서의 그런 지도 방침을 보면서 어떤 어른에 대한 올바른 이상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학생들에게 베푸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초등교사니 이제 점차 가족의 그런 가정이 붕괴되는 것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선생님한테도.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건 알잖아요. 어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살핌을 많이 받고 하는 학생들보다는 저는 이제 교사로서 자꾸 마음이 쓰는 게 그게 조금 교사의 눈길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들인데 직장 동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온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교사가 되도록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라서 좀 더 베푸는 것 같아. 그 새로운 교회 다니는 건 이제 직장 동료들이 많이 아는데 열심히 우리 관리자들이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런 뭐든지 맡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 계속 띄워주시고요. 우리 예람들 잘 들었을 텐데 궁금한 점, 질문 아니면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볼 텐데 목사님도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적어줘도 되고 목사님 질문 끝나면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집사님. 네. 너무 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사님 초등학교에 네. 그 다문화 가정은 얼마 정도 되나요? 다문화 가정은 그래도 한 반당 한 명꼴은 되는 것 같으니까 한 20에서 25명 정도요? 대전 안에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그 다문화 가정이 좀 아마 지역에 모여 있는 지역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서구잖아요. 저는 동구 쪽에 더 많고요. 동구에서도 이렇게 약간 다문화 이제 그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특히 더 많은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단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저쪽 동구에 천동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가도 예, 이렇게 다문화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가 좀 다문화가 많아요. 근데 다문화라고 해도 또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게 다문화 가정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부모님들 중에 더 신경 못 쓰는 집들도 많아요.
다문화는 또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면 정말 요즘에는 많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학교에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들에 대한 어떤 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사님 혹시 다문화 가정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 잘하고 정말 한국 애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아예 이렇게 개명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몰라요. 이게 다문화 가정 아이인지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어머니들 오시니까 그러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초등학교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부부가 와서 자녀를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학교에 그 다문화 교육 연구 학교 이렇게 학급을 따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외국어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학급, 그러니까 학급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런 뭐 필요한 것들,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뭐 이제 연결책 이런 것들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예람들 중에서 질문 또 우리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음도 있었을 텐데 특별하게 없나요? 우리 지선아. 네. 지선이 들으면서 소감, 질문 없으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꿈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잘 가기로 다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여기까지